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분주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셨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폭주한 주택 가격과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월 모기지 지불금을 구매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과 작년부터의 주택 가격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3년 4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메인 주제로 뛰어들기 전에 주택시장 현황이 어떤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번에 초부터 30년 고정금리의 변화가 구매자들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2월 초에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이 보이면서 앞으로 강한 구매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금리는 다시 올라 7%대로 향하면서 한 달 만에 수요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3월 초에 금리는 다시 하락하여 4월 초에는 6.5% 아래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좋은 구매자 수요의 환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6%가 한계점입니다. 6%를 벗어나 5%대의 금리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택시장에는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프레디 맥의 수역경제학자 세임 케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금리에 상당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차용자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작년 가을에 모기지 금리가 정점을 기록하면서 이런 뉴스 헤드라인을 보셨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20%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 현재 210개의 미국 주택시장이 15에서 20%의 집값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주택 가격은 내년에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등등, 이런 헤드라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작년 주택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S&P Case-Shiller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에 1월을 기점으로 20개 대도시의 전년 대비 주택 가격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대도시 지역들이 모두 인상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아틀란타도 꽤 높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시들의 평균 인상률은 3.8%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포틀랜드,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콜라직의 수도경제학자 셀마 헵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쇠퇴는 기술 산업의 침체와 수십 년간의 공급 부족 이후 심각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셀마가 언급한 경제성 부족에 대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HFA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전년 대비 주택 가격 인상률을 보시면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맨 앞에 있는 서부 지역인 패시픽 지역을 보시면 인상률이 0%이고,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인상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조지아주가 포함된 사우스 애틀랜틱 지역은 가장 높은 9.6%의 인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의 평균 인상률은 5.3%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셨던 뉴스 헤드라인이 얼마나 틀렸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작년에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은 보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주택시장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주택 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접한 모든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번 해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번에 1월 20개 대도시의 전월 대비 주택 가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미세한 하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모든 도시들의 평균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부 도시들은 하락이 없거나 미세한 인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HFA의 지역별 이번에 1월 전월 대비 주택 가격 변화를 보시면 여기도 앞에 보셨던 20개 대도시의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 로키 산맥 지역, 그리고 알라바마, 켄터키, 미시시피, 테네시주를 이루는 중부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작은 비율이지만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이 인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이번에 1월까지 전월 대비 주택 가격 변화를 이 두 전문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작년 초에 모기지 금리가 폭주하면서 구매자 수요는 급격히 떨어졌고 드디어 중순쯤에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쯤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중순부터 현 시점까지 주택 가격은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블랙나이트는 전체적으로 전국 주택 가격은 2022년 정점에서 2.6% 하락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무디즈 애널리틱스의 반복 판매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 7월 고점에서 2% 하락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디 맥은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2022년 6월 최고치에서 2.5% 하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전문기관들이 이렇게 발표한 하락률을 그래프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중반부터 주택 가격은 연속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매우 미세한 하락률이었기에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구매자들의 고민 중 하나인 월 모기지 지불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폭주한 주택 가격과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 오른 월 지불금을 구매자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있어야 모기지 지불금이 현실적일지 알아보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금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이번에 1월까지 2년 동안 주택 소유 경제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년 대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는 금리는 낮았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2022년 초부터는 금리도 급하게 오르기 시작하여 작년 중순에는 진한 붉은색 부분인 거의 30%까지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작년 가을부터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매년 주택 소유 경제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평균 주택 가격, 평균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 임금, 이 세 가지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가 경제적이라는 뜻인데 가운데 주황색 부분은 2008년 대침체가 있었던 연도들이었고 폭락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매가 매우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녹색 부분인 연도들은 주택 가격은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금리가 매우 낮았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지난 30년 동안 제일 낮은 경제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경제성을 더 자세히 작년 초부터 매월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작년 1월부터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1년 안에 금리가 2배 뛰는 것을 기록했었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성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발표한 이번에 1월을 보시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검은 점선을 지나서 104.9점을 기록했는데 이 검은 점선이 나타내는 100점은 현재 미국에서 중앙값 임금을 버는 가정이 중앙값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데 정확히 맞는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성은 다시 오르고 있지만 미국 전 지역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각 지역의 중앙값 임금을 나타내고 있고 초록, 주황, 붉은색 그래프는 각 지역의 중앙값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북동부, 중서부,
그리고 우리 조지아주가 포함된 남부 지역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더 낮아서 주택 구매가 경제적이지만 오른쪽의 서부 지역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임금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AR에서 발표한 모기지 지불금 대비 임금 비율을 보시면 지난 2000년도 이후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25%는 모기지 은행들이 되도록이면 월 임금의 25% 이상을 월 모기지 지불금으로 지불하지 말라고 추천하는 비율입니다.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25%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25%를 넘어서 27.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2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시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하락해서인데 여기에 대해 NAR의 부동산 연구 책임자 나리아 이벤젤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은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앞으로 주택을 소유하려면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정보에서 보셨듯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가격과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 소유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달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